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 2025년 7월 문제 4회 문제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보기에 주식회사 생산 로직의 ERP 물류 시스템 활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요즘에 ERP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들만 좀 잘 찝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주식회사 생산 로직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 실적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ERP와 연계하여 자재 관리와 재고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분석을 통해 자재 부족을 예측하고 품질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 자재는 자동 반품 처리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 데이터를 ERP하고 연계하여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했네요. 그쵸? 여기 내용에서 나오고 있죠. 자재 부족을 예측하고 자동 반품 처리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리고 재고 관리를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자재 부족은 AI로 예측하고 ERP를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그쵸? 맞는 질문. 불량 자재는 품질 검사 결과 자동으로 반품 처리된다. 그쵸? 자동으로 반품 처리됩니다. 이 지문들을 각각 보기에다가 집어넣네요. ERP는 정형 데이터만 처리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애초에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ERP 자체가 정형, 비정형 모두 데이터를 고려해서 반영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한정사가 나올 때는 이게 답이다. 억지로 지금 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 한정사가 들어갔다. 답은 4번입니다. 보기에서 생산 로직의 챗봇 도입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식회사 생산 로직은 ERP 시스템에 챗봇을 도입하여 재고 조회 및 입고 일정 확인, 발주 상태 문의 등 단순 문의에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순 업무에 자동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이게 핵심으로 좀 다른 곳에서 챗봇을 쓰고 있는데 단순 업무는 챗봇으로 대응을 하고 심화 업무는 사람이 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센터의 업무 중에 반복 질의 응답은 챗봇이 처리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인력이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기하는 업무는 그쵸,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챗봇이 복잡한 클레임 처리와 계약 조건 조율까지 모두 자용하였다. 안 된다고요. 이런 업무는 누가 한다? 그렇죠. 전문 인력이 대응을 한다. 1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ERP와 SCM 시스템의 연계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산 로직은 ERP 시스템을 SCM과 연계하여 공급망 계획부터 제조, 조달, 배송에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려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재고 파악, 공급 지연 대응, 수요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재고 회전율도 개선됐다. 한편 마케팅 부서는 신규 고객 유치와 프로모션 기획을 통해 SCM 시스템을 활용을 시도했으나 데이터 호환의 어려움으로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능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지금 어떤 문제에 의해서 SCM이 좀 어려워서 별도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죠. 자, 마케팅 자동화로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이 가능해졌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지금 데이터 호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이 마케팅 자동화로 인해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은 아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은 아직 연동이 안 되고 있다. 그 대신에 위에서 지금 재고, 공급 지연, 수요 예측은 가능해졌다 했죠. 그래서 재고를 줄일 수 있었다. 맞는 집은 그 다음에 수요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 수요 예측을 하니까요. 계획, 조달, 제조, 배송 간의 데이터 연계 가능해졌다 했죠. 나머지 지문을 잘 보시면 되겠다. 자, 4번 문제입니다. ERP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 업무 프로세스를 분리하도록 지원하며 독립적으로 단위 업무, 바로 답 찾을 수 있었죠. ERP는 통합 업무 시스템입니다. 독립적인 또는 각각 기능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답은 바로 1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문제. 주식회사 생산 로직이 ERP 시스템 화면, 필드, 보고서 등을 자사의 요구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자, 생산 로직은 ERP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물류 프로세스가 자사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특정 입력 화면의 필드 항목을 변경하고 자재 입출고 보고서를 회사 내부 양식에 맞춰서 재구성하셨으며 물류 승인 절차를 자사 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지금 자사에 맞게 변경 및 조정하는 단계죠. 이걸 뭐라 불러요? 그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 즉 고객 맞춤화하는 단계라고 부르네요. 다음은 4번. 자, ERP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익분기점 문제입니다. 자, 손익분기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원, 연간 고정비 50만원, 연간 총 매출액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A 제품의 변동비가 10만원일 때 매출 수량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는 매출액은, 자, 기본적으로 볼까요? 매출액은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정비 얼마? 매출액이 100만원 나와 있고요. 고정비는 그죠? 50만원 나와 있으니까 변동비 자체로 지금 50만원이 되겠죠. 그죠? 변동비도 50만원이다. 변동비가 50만원인데 지금 매출 수량은 여러분들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매출 수량이라고. 그럼 단위당 변동비가 지금 10만원이죠. 단위당 변동비가 10만원이에요.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매출 수량 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고요? 변동비가 나오죠. 자,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 10만원. 그 다음 매출 수량이 X가 되는데 얘가 5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돼요? X는. 그쵸, 5개죠. 아주 상식선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주식회사 생산이 판매할 땅에 대한 방법을 고르세요. 주식회사 생산의 영업기획팀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수, 평균소득, 구매력 등을 고려한 잠재 구매력 지수를 고려했다. 이후 잠재 구매력 지수를 고려하여 전체 목표 매출액 20억 원을 행정구역별로 적절하게 할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그렇죠. 우리 이 잠재 구매력 지수 나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얘를 갖다가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지역 및 시장별 판매 할당이죠. 지역 및 시장별 판매 할당입니다. 월별 판매 할당은 말 그대로 월별로 얼마씩 판매하겠다. 전체 1년치 그 매출액을 12등분해서 1개월로 분류한 걸 월별. 영업 거점별은 영업 활동을 하는 그 수행하는 거점별로 목표 매출액을 따로 할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및 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판매 할당 잠재력을 세분화한 시장 및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서 배우면 잠재 구매력 지수를 나중에 배우 상권, 배우지 상권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구매력 지수에 따라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말 그대로 해당 상품 서비스가 얼마나 회전이 좋고 수익을 가져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가격 유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은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의 한 방법이다. 자, 우리 비가격 경쟁 방법들은 경쟁 환경 하에서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 그죠? 지금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하고 비가격 경쟁 방식 잘못 연결돼 있다. 그럼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은 뭐예요? 가격 인하에 의한 가격 경쟁 방식이죠. 자, 비가격 경쟁 방법들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채택한다라고 했는데 비가격 경쟁 방법들은 계속 나오죠. 여기 경쟁 환경 하에서, 그죠? 경쟁 환경 하에서 적정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 리베이트는 판매 촉진적, 보상적 기능, 통제 관리적 기능이 있다가 되겠죠. 얘도 틀렸네요. 비가격에 의하면 가격 유지 전략으로 브랜드 유지, 유리한 지급 조건, 면밀한 판매망. 맞네요. 얘 말고 우리가 가격, 만약에 나중에 경쟁이 계속돼서 격화가 되면은 가격 인하 정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는 매출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이익은 감소하는 전략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베이트는 판매 촉진적 기능으로 보상적 기능, 통제적 관리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과서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입니다. 여신한도액이 순운전자분보다 많아지는 경우 7가지 대책이 있었죠.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에 대해서 순운전자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적절한 것. 자, 그러면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증대시킨다. 당연한 얘기. 그러면 3번 아웃, 4번 아웃. 어음 회수 기간을 단축시킨다. 당연한 얘기. 둘 다 들어가 있고요. 상품 재고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 재고라는 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얘를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디귿 아웃.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아웃,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자, 외상 매출금은 감소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내가 줄 돈은 어음으로 줘라. 이 얘기니까 되겠네요. 10번.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 홈의 수주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주관리 단계별로 그 업무와 순서가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A100 모델을 구매하기 위한 문의를 받았다. 단계 A입니다. 판매 조건 문서를 발송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A100 모델 500대에 대한 주문을 받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물품, 단가, 납기, 납품처, 대금 조건을 확인했는데 결국은 이 A가 뭐예요? 그죠? 수주 단계죠. 수주 단계. 자, B 단계도 볼까요? 거래처에 아래 조건이 판매 조건이 포함된 문서를 발송했대요. 주식회사 영업팀이. 얘가 결국은 뭡니까? 그죠? 견적이죠. 우선은 견적을 보냈고 수주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C는 생산홈은 주문 내역에 대해 ERP 시스템에 입력하고 납기 예정일을 거래처와 협의했다. 수주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B, A, C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수요의 종류를 한글로 입력하세요. 영업팀은 내년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2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2개의 그룹 중에서 괄호 수요 구매액은 여기가 포인트죠. 구매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 그죠? 아직 소비로 결부되지 못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잠재 수요라고 부르겠죠. 잠재 수요라는 거는 구매력이 지금 구매하고는 싶은데 재화가 없어요. 그래서 욕구는 있지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효 수요는 현재 살 수 있는 거고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생산성의 연간 매출액은 1200만 원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네요.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90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매출채권에 대한 평균 회수기간이 90일이니까 연 몇 회 회전하는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360 나누기 90을 하면 4회 회전합니다. 이거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4회 회전하는데 이 4회를 회전한 금액이 1억 2천이라고요. 그럼 1억 2천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3천만 원. 자, 이 포인트입니다. 나왔던 문제 별표 치시고 공식 그대로 암기. 그리고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당월 회수하는 일반적인 회수율 계산 방식을 통해 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월 매출액 얼마예요? 이거 공식은 외상매출금 회수율은 당월 회수액 나누기 전월말 외상매출금 잔액 더하기 당월 매출액이죠. 그러면 70억 나누기 전월말 외상매출금 잔액 140억 더하기 얼마? 그렇죠. 당월 매출액 560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70억 나누기 700억이 되니까 정답은 10%. 이것도 별표. 암기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공급망 운영 전략에는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 있다고 나눈다.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자, 우리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약간 비용과 품질에 근거한 반면에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스피드, 유연성이죠. 우선은 서비스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가동률을 통한 낮은 비용 유지는 누구예요? 이거는 지금 그죠? 효율적이네요. 효율적 공급망 전략 틀렸고요. 스피드, 유연성, 품질 얘가 대응적이죠.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 공급망에서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 유지. 효율적. 그래서 효율적은 기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응적은 신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린다 했었습니다. 자, 15번 공급망 거점 설계에서 고려돼야 될 비용에 대한 요소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변동비용은 개별 물류 거점이 규모가 작아질 때 커진다. 이 변동비용이란 거는 말이 안 되죠. 커지면 커지는 거죠. 변동비용은 규모가 커지고 운용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라서 1번 틀렸고, 고정 투자 비용은 거점 수에 비해서 비례한다. 고정 투자 비용은 말 그대로 물류 거점 수에 비해서 비례하고 증가하는 거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운송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운송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으면 증가한다. 잘못 나왔죠. 재고 유지 비용은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크게 증가하다가 완만히 증가한다. 4번이 맞네요. 3번, 4번 질문은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재고관리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모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자, 여기다 우리 채워볼까요? P 시스템은 재고 수준은 정기적으로 하고, Q는 수시로 하고, 주문량은 변동되고, Q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주문 시기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얘는 변동된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17번. 재고 기록 조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조립품을 분해하거나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변동된 수량에 대한 재고 기록을 조정한다. 괜찮은 얘기죠. 과거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이 누락됐거나 발생된 오류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귀책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권자의 조치가 병행이 필요하겠죠. 품목의 입출고 과정에서 담당자가 수량, 품목명, 계정 과목 등을 출납 대장에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출납 착오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 이거 말고도 애누리니 뭐니 우리가 상이하게 기록한 것들 다 체크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재고조사 결과 실제 재고와 재고 기록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재고를 재고 기록에 맞게 수정해야 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지금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죠. 그죠? 실제 재고를 재고 기록에 맞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고 기록을 실제 재고에 맞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실제 없는데 재고 기록은 남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여기에 맞추면,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수 재고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다. 실제에 맞춰야 된다. 답은 4번이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배송 형태에 따라서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주식회사 A 생산은 충청권에 위치한 본사 물류센터의 한 곳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입출고를 전담하고 있다. 모든 재고는 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며 각 지역의 주문도 이곳에서 출고된다. 이로 인해 재고 통합 관리와 비용이 절감되지만 시간이 소요된다. 즉 중앙에서 하겠다.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네요. 3번, 4번 아웃하고요. B. 건강기능식품 주문 처리에 대해서 주식회사 생산은 수도권, 영남, 호남권에 각각 물류 거점을 두고 권역별 고객 주문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고객이 주문한 영남센터에서 본사에서는 재고 분배에 따른 지역 수요 예측만을 총괄한다. 지역물류센터 운영 방식이고요. 지역이 되겠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C. 주식회사 생산은 편의점 브랜드 K사와 협약을 맺고 전국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K사는 주문을 하지 않아도 직접 제조업체가 하는 거죠. VMI 그대로 가고 있네요. 자, 둘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얘는 VMI죠. 자, D에서 결판이 날 것 같네요. 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나간다. 자,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환승하는 크로스토킹 시스템이죠. 답은 1번이네요. 이 문제 괜찮았어요.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19번. 한 대형마트는 여름철 제품 수급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실제 소비자의 수요 변동보다 과전된 반응이 공급망 상류에 전달되며 채찍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채찍 효과. 그럼 내용 볼 필요 없이 답은 바로 나왔네요. 그죠? 채찍 효과다. 여기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엔 그 얘기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을 한글로 입력하세요. 주식회사 생산은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죠. 가장 먼저 입고된 원재료부터 우선적으로 출고하고 있다. 얘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선출의 원칙이다. 선출의 원칙. 그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보기에 해당하는 가격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서의식으로 횟집에 방문하여 자연산 화로, 횟집, 어류, 그죠? 얘는 뭐예요? 시중 가격이죠. 꽃, 그다음에 철광석, 현사, 어류 이런 건 시가라고 불렀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22번. 구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 관리 대상이 포함한다. 괜찮아요. 제품 설계 과정에도 참여하여 원가 경쟁력을 가진 제품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매 활동 영역이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전략적 구매를 중시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창출하고 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관리센터로서의 능력이 강조됐다. 괜찮죠?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지금 4번이 맞네요. 제가 다시 한번 3번 지문 볼까요? 전략적 구매를 중시함으로써 여기가 틀렸네요. 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 여기가 틀렸죠. 이익관리센터로 바뀐 거죠. 이익관리센터로 바뀌고 있다. 답은 3번이래요. 전통과 현대적 시각 시험 문제에 나온다 했습니다. 자, 23번.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의 내역입니다. 현금 할인을 적용받은 대금결제 금액이 8,500만 원일 때 보기의 대금결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현금 할인 방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봤습니다. 자, 거래 금액이 1억 원이고요. 계약일이 25일입니다. 인도일, 지금 인도일이 나왔네요. 여러분, 인도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화물 인도일이 나왔으면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죠. 아로지죠. 아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선은 15% 할인은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이 10월 15일, 화물 인도일이 10월 30일, 대금 결제일이 11일이니까 결국에는 15% 할인으로 ROG 조건으로 그렇죠. 15일 후에 바로 여기서 4번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인도일 보시고서. 엔드 오브 먼스도 나왔는데 엔드 오브 먼스는 결국에는 계약일 기점으로 해서 10일 하면 안 맞죠? 그죠? 얘도 날짜가 맞았으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었는데 날짜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1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사례별 적절한 내용을 짝지어진 것은 한국생산성본부는 사무용 컴퓨터 구매에 따라 나라 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등록하였다. 다수의 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하였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한한 생산 컴퓨터를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자, A는 나라 장터를 이용한 가능한 기관만 입찰에 참여하므로 제한 경쟁에 해당이 된다. 아니죠. 제가 별도 제한 없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되겠죠. 제한 경쟁이 아니라 일반 경쟁이 되겠죠. A 틀렸고, 그 다음 B는 공공시청은 관할 지역의 하수 처리 설비에 대해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복구가 필요해. 긴급이네요. 긴급. 정해진 입찰 절차 없이 과거 동일한 설비 경험이 있는 업체와 즉시 계약을 체결했다. 얘는 뭐예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C는 특수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별도 입찰 경쟁 없이 계약을 진행한 수의계약. 그쵸? 얘가 맞죠. D의 경우에는 지역에 본사를 둔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므로 일반 경쟁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D를 보시면 농수산물 좋은 시설의 사업주를 발주하며
해당 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만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얘는 뭐예요? 제한 경쟁이죠. 지역 조건이 제한이 되니까요. 자, 바로 답을 지문만 읽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3번입니다. 25번. 주식회사 KPC는 구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보기에서 2024년도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매출 수량 10만 개, 2023년도 고정비 10억 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0억 원이에요. 지금 2배가 됐죠.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거 없겠네요, 여러분. 2배가 됐는데 결국에 매출 수량이 몇 배냐 이거죠. 2배죠, 뭐 2배. 그죠? 수량은 2배다. 왜냐면 고정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1 변동비 이렇게 변동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걸로 볼까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판매 단가에서 마이너스 그죠? 변동비를 빼주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몇 배가 된가요? 2배가 되니까 당연히 Q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20만 개. 25번은 그냥 상식선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의 3요소는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무역의 개념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고온 내열성 소재를 이용한 특수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수요가 적지만 중동지역 에너지 설비 기업에는 효용이 높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생산은 해당 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주식회사 생산은 센서 기술은 자체 개발이 어려워 이를 독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얘를 뭐라 부르는 거죠? 이게 원래 무역은 그죠? 우리 여기서 나오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각자의 효용이 틀리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서로 주고받는 원리에서 분업의 원리에서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8번 설명하는 기간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냈습니다. A는 대무역법에 따라 무역업자의 등록을 접수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업무를 무역업 및 대리점 신고기관 하는 게 누구라고요? 무역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의 복구와 민간경제의 안정의 회복을 위해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표준을 제정하고 인코텀즈는 누가 정한다고요? 그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9번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 중에 지급 인도 조건의 거래 절차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발생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DP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수입상이 돈을 주면 그 돈을 수출상에게 대금을 주면서 끝나죠. 그게 결국에는 DP 추심거래에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을 완료한 후에 얘가 1번이죠. 추심을 의뢰한다. 자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그죠? 얘가 2번이네요.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수입사에게 서류를 주고 대금 결제를 요청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신용장 방식이 있으면 신용장 개설 절차가 1, 2, 3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신용장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선적부터 들어간다. 자 30번입니다. 선적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FOB 조건에서 해상보험계약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적절하지 않죠. 자 원래 FOB 계약에서는 수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하지만 CIF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그죠? 우리 CIF 조건은 수출자가 인슈어런스와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운임까지도 보험과 운임까지도 제공하는 거니까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그죠 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세 구역에 장치하고, 보세 구역은 국내 물품이 아니라 내국 물품이 아니라 외국 물품을 갖다가 장치하는 공간이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괄호 안에 들어갈 한글 용어를 쓰세요. 괄호는 거래 물품의 단가, 부대 비용, 보험료, 총 금액, 지불 방식, 지불 시기 등을 표기하고 있으며 거래 계산서 및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환원의 발행 금액과 상업 송장의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또한 수입 상품의 내용과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에 세관 신고서의 자료로도 씁니다. 라고 나온 거. 요거는 뭐예요, 지금? 얘는 지금 상업송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송장 써주시면 되겠네요. 괄호는 산업송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산업송장.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라서 32번은 세모 치세요. 세모. 다음에 나오지 않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교과서 보시면 상업송장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죠? 상업송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졌고요. 다음에 문제를 또 푸실 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 문제 푸시면서 헷갈리는 것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암기, 그리고 1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용어들을 봐주시면서 주관식을 갖다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마무리 지시고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